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찬 지금 감옥에 계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면 또 이재명은 저렇게 되는 것인가? 또 궁금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내는 그런 진단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가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이 탄핵재판 이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렇죠. 뭐 정확히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무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도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말이죠. 판사도 알 수 없고 그 재판을 하는 당사자도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점쟁이 아닙니다. 계룡산에 따라 잘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까지 가장 잘 맞는다고 보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특히 연예인에 대한 어떤 그 스캔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나오면 거의 100%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실 텐데 증권과 찌라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권과 찌라시는 말이죠. 왜 그렇게 잘 맞는가? 그거는 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 찌라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종목에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만 최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사실은 말이죠. 이 투자의 세계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신약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그걸 미리 알았다. 그거는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2배, 3배, 아니 10배까지도 돈을 그냥 버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어떤 회사의 전망이라든가 내지는 그 회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갑작스러운 기술 개발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으로 귀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되고 그것이 그리고 또 검증되고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것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제가 다른 데서 얻어진 정보보다는 어쩌면 그것이 더 맞는 정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국정원 같은 데에서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청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항상 맞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윤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4대4로 기각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것이 그럼 일리가 있는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0여기가 들어가야 9명이 되는데 이 40여기가 2월 3일 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갖다가 결론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이진숙 때 말이죠. 4대4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4대4로 갈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좌파 쪽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 정계설입니다. 그리고 우파 쪽에 쓴 것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영두 그리고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도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9명이 되지만 40여기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상 우연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5명이 과연 이 40여기를 갖다가 임명하기 위해서 우연 판결을 할 것이냐. 그거는 뭐 주진우 같은 경우는 100%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초롱은 동색이라고 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래도 40여 개 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40여기 또 그렇게 지금 헌재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 다시 말하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이가 40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건 5표만 있으면 됩니다. 5표만 있으면 우연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서는 6표가 있어야 되지만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5표만 있으면 우연이라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문영배, 이미선, 그 다음에 정계선, 이게 100% 지금
저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김영도하고 지금 정정민은 약간 또 가능성이 또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표에 실지 않겠느냐. 다만 이 40여 기를 갖다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좀 임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제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말이죠. 저 문영배가 지금 다른 재판관들을 구워삼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들을 논리적으로 뭐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심적 어떤 부담을 주든지 해가지고서 사실상 이 40명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최상목입니다. 최상목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겸 지금 또 국무총리 권한대행이고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로 버틴다면은 40여 기가 헌법재판관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확인이 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임명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최상목이가 다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40여 기는 이제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안 들어간다면 8명이 되겠죠. 8명이 되면 이제 적어도 4대 4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필요한 6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여 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4명만 우리 쪽으로 온다면 5대 4가 돼서 역시 탄핵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증거가 찌라시에서는 탄핵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민주당을 우연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이다. 민주당 우연정당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뭐 탄핵시킨다, 국무총리 탄핵시킨다 막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 안 되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우연정당 해산 심판을 오히려 정부 쪽에서 하지 않겠느냐, 또 시민단체 쪽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찌라시에서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제는 집행유예가 떨어져서 실형이 나올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재명의 그 다음 그 야당에서의 그 말하자면 그 후계자, 여기는 누구냐? 이거는 김경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김경수가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이제 깜빵으로 갔을 때 누군가 민주당에서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김경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란죄는 당연히 무죄가 된다. 지금 내란죄라는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공소 제기를 했지만 이거는 계엄이 이제 합법성 뭐 불법성을 불문하고 내란죄는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해서는 그 계엄이 뭐 조금 절차를 위반했느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지도 않고 탄핵 심판에서도 이길 것이라는 거고요. 이재명은 결국 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해체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야권의 새로운 지도자로는 김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어떤 뭐 팩트다, 이거에 근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증권과 찌라시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권과는 돈과 돈이 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이고 따라서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혀 황당무계한 것은 아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함께 싸운다면 당연히 지금 탄핵은 기각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죄를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 지금 또 신건과 씨라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개헌을 할 것이다. 개헌을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를 더하고 그걸 떠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개헌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정당이 해산되게 되면은 결국은 국회도 이제 해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오히려 조기 대선은 당연히 물 건너가는 것이고 오히려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이 해체되고 그리고 총선을 다시 치러가지고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통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돈과 돈을 부딪히는 곳에서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시열 TV입니다.